몽골은 베트남에 참파를 침략할 길을 빌려주고 군량을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베트남은 몽골의 대군을 자국 영토에 들였다가는 자칫 나라가 그대로 점령당할 염려가 있었죠. 그래서 식량은 조공으로 바치겠지만 길은 열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베트남의 속마음은 참파가 멸망하면 자기들 역시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이었죠. 실제로 몽골은 참파 원정을 중단한 1년 뒤 20만 병력을 베트남 접경 광서성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군대에는 몽골족 정예병과 함께 옛 금나라 땅의 북방민족 병사들, 옛 송나라 땅에서 징집한 한족 병사들이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토군 왕제에게 원정군 지휘를 맡겼습니다. 토군은 비록 후궁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신임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죠. 토군은 공격 준비를 마친 뒤 베트남에 참파로 가는 길을 열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베트남의 대답은 똑같았죠. 개전을 위한 요식 행위들이었습니다. 국난이 임박하자 인종은 삼촌인 정캉카이 대신 전쟁 영웅 정꾸옥두온을 태위로 임명했습니다. 정꾸옥두온은 태상왕 성종과 아버지가 다른 형제여서 왕실과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혈통보다 군사적 재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정꾸옥두온은 그동안 사이가 나빴던 정캉카이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지도자의 긴밀한 협력은 가장 힘겨웠던 몽골의 2차 침략에서 나라를 구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참파에 사신을 보내 양국의 오랜 원한을 풀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참파가 몽골군을 도울 가능성은 적었지만 관계를 미리 명확히 해두는 게 필요했죠. 이제는 베트남도 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1284년 12월 토군이 이끄는 몽골 주력군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토군의 육군은 베트남군의 저항을 뚫고 랑선을 지나 반기에까지 진격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다와 강을 거슬러 온 오마르의 수군과 합류했습니다. 베트남군은 두 부대의 합류를 막아보려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토군과 오마라의 몽골군은 개전 한 달도 안 돼 수도 탕농을 점령했습니다. 베트남 인종은 겨우 몸을 피해 남쪽으로 피신했습니다. 중국 운남성에 주둔하던 몽골군도 곳곳의 저항을 격파하며 남하해 탕농성에서 본대와 합류했습니다. 퇴각한 베트남군은 탕농에서 남동쪽으로 70km 떨어진 남딘 지방에 재집결했습니다. 몽골군이 추격해와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베트남군은 다시 물러났습니다. 이때 선봉에서 맹렬히 싸우던 베트남 장수 쩐빈종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의 용기에 감복한 몽골의 장군이 경은 북국의 왕자가 되고 싶지 않은가라고 회유하며 항복을 권했습니다. 쩐빈종은 나는 북국의 왕자가 되기보다 차라리 남국의 악귀가 되겠다며 참수당하는 순간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토군은 남쪽 참파에 머물러 있던 소게투에게도 북상을 명령했습니다. 소게투의 군대는 응해안을 거쳐 타행화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정꾸옥두온은 전임 태위였던 정광카이 등 여러 왕자들에게 소게투의 진격을 저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쩌닉닥 왕자가 휘하 병력을 데리고 소게투에게 투항하면서 남부전선이 무너졌습니다. 또 고위 관리였던 레딱은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 지리를 정리한 안남 지략을 지어 몽골군에 바쳤습니다. 일종의 침략 안내서였죠. 서민과 노비들까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힘을 모으는데 그동안 온갖 특혜를 누려온 지배층에서 배신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적들은 남북에서 조여오고 인종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계속 적에게 저항하는 것은 백성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뿐이니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낫지 않겠소? 인종이 물었습니다. 쩐꾸옥두온은 대답했습니다. 폐하의 분부는 백성을 아끼는 군주로서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항복하시려면 그에 앞서 신의 머리를 베십시오. 신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꾸옥 두오는 전세를 역전시킬 대담한 전략을 구상합니다.